지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 83년 만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기에 사우디의 이러한 여성 투표권 부여 결정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가장 먼저 부여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는 1893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죠. 우리나라는 1919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첫 선거인 50총선거 때부터 여성은 투표를 할 수 있었죠. 참고로 50총선거는 1948년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늦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스위스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무려 1971년이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교황이 국가 원수인 바티칸 시국이죠.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은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바티칸 시민들이 아닌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바티칸 시민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다른 보통의 나라들은 투표를 할 때 도장을 찍거나 체크를 하면 그것으로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의 이름을 직접 써야만 하죠. 만약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 개표자가 투표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면 이름을 잘못 쓰더라도 유효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다니 로코의 경우 이름보다는 야하라짱, 유짱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 많은 표의 이름 대신 애칭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야하라짱이나 유짱에 해당하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알파벳 표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하여 일본의 투표소에서는 볼펜 등은 번질 우려가 있어 연필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연필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선거 때는 유권자가 한 번 사용한 연필을 회수해 재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2021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코로나 탓으로 연필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유권자가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지자체들은 수십만 필에 달하는 연필을 조달해야만 했죠. 또한 구매한 연필 수십만 필을 모두 공무원들이 일일이 직접 깎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군마현 오타시 투표소에서는 공무원들이 투표에 사용된 연필을 무려 10만 3천여 개나 깎았죠. 그래서 해당 투표소의 한 공무원은 일주일 넘게 연필만 깎고 있어 얼마나 깎았는지 짐작도 못하겠다 라고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자필기재 투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는 한 번 굳어진 관행을 잘 바꾸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 기재 투표 방식이 다선 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즉 유권자가 별 생각 없이 익숙한 이름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의원 당선 5회 이상인 중견 정치인의 당선 확률은 80% 이상이었던 반면 당선 경력이 없는 신인의 당선 확률은 겨우 14%에 그쳤죠. 이집트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모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글자를 잘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안다, 탄자니아 등이 투표용지의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죠. 필리핀에서는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투표자에게 손톱이 잘 지워지지 않는 푸른색 잉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브라질에서는 투표일 직전 자정부터 투표가 끝나는 17시까지 술 판매가 중단됩니다. 술에 취하거나 숙취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를 권장하기 위해서이죠. 2017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이는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죠. 하지만 호주의 투표율은 매년 90%가 넘어갑니다. 호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호주의 투표율이 90%가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18세 이상의 시민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하죠.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 2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후 또다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호주와 다르게 투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이죠. 이탈리아는 해외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던가 투표를 위해 3시간의 업무 휴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